예, 수풍정 사주 이야기. 오늘은 그 실전 사례, 취업 원서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취업은 두 가지가 있죠. 올해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이 되느냐 안 되느냐, 또 뭐 공무원 시험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얘기. 그 다음에 이제 그 중간에 이분처럼 이제 중간에 한번 이직할 수 있는 그런 연배, 그런 분들도 취업 문제를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 또래 베이비붐 세대들이 지금 은퇴하는 시기, 그런 사람들이 이제 제2인생을 살아야 되죠. 요즘은 60세 은퇴를 해도 퇴직을 하면은, 명예퇴직을 하면은 너무 젊습니다. 그래서 100세 시대 살면은 연금을 받는다 하더라도 40년을 더 살아야 됩니다. 직장 경험만큼. 그래서 아마 앞으로는 퇴직을 하더라도 취업이라는 문제, 직업이라는 문제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분도 이제 그런 의미에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다양하게 또 살펴볼 수 있는, 또 젊은 사람들이 앞으로 대학에 진학할 때, 그 다음에 퇴직 이후에 그것도 생각하면서 한번 이런 취업이라는 문제를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분은요, 이게 이제 우리가 오행으로 치면은, 이게 금이고, 이것도 금이고, 이것도 금이고, 이것도 금이에요. 금이 엄청 많죠. 8자, 8자 중에서 반이 금이에요. 더군다나 이 연월 일시니까 금의 월에 태어나는 금이에요. 대단히 강해요. 그래서 기질이 대단히 강하다. 근데 강하지만은 이분은 얼핏 보면은 강하게 느끼질 않아요. 왜냐하면은 이 사람의 기본 본원이 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걸 차돌이라고 하기도 해요. 신금을. 저는 이제 차돌이라고 가르치죠. 왜냐하면 이제 다이아몬드라고 이제 책 같은 데도 있고, 저도 초창기 때는 다이아몬드라고 하니까 이게 이제 수강생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분들도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또 누굴 가르쳐요. 그러다 보니까 말이 와전이 되는 거예요. 공부 시간 졸았는지 몰라도, 저는 의미가 뭐냐면은 가장 단단한 돌이라는 의미로서 다이아몬드를 설명을 드리면은, 그분이 다른 사람한테 전달할 때는 다이아몬드 생각하니까 뭐야? 보석이에요. 그래서 보석이라는 사람이 많아요. 아마 동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서도 철학원에 가면은 요 신자 딱 있으면은, 와, 당신은 보석이다, 이런 얘기를 하죠. 물론 뭐 전혀 택도 없는 소리다, 이건 아니지만은, 그렇게 비교하는 보다는 차돌로 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을 것이라는 거죠. 아무튼 상당히 강한 그런 차돌이에요. 대단히 강한. 신축이 아니고 신미가 아닐까? 그지? 신미일까요? 여기가 신축이가 신미일까요? 여기? 제가 잘못 쓴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여기도 토예요, 그지? 토. 토는 또 이걸 도와줘요. 그래. 이건 사고 기능이라고 우리는 하죠. 사고 기능이라고 해요. 근데 이분의 성격을 이제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은요, 제가 하는 것이 이제 사주예요 중에서 신미 사주예요. 신미.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역학하시는 분들, 명리하시는 분들이 분석하는 내용과 제가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은 그 선생님들은 이제 어떤 특성 중심, 그다음 사건 중심이라면은, 저는 이 사주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그 사람의 심리 구조, 성격이다. 왜냐하면은 그 성격은 그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의 방식이 나오기 때문에요. 그렇다면 이제 이것은 이제 토생금이라고 해요. 사고 기능이죠. 사고 기능이 두 개 있으니까 이 사람은 아주
생각이 많고요. 또 의문이 많아요. 회사에. 자, 이게 이제 좋은 점은 사고력이 깊다고 볼 수도 있지만은 다양한 분야에 이제 의문도 많고 좀 잡념도 많은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이 이 두 개가 재능의 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재능의 성 중에서도 아주 뭐냐면은 한 곳에 집중력이 대단히 강한 그런 성향이에요. 근데 이게 한 개 있으면 집중력이 대단히 강한데 두 개 있으면은 자기가 필요한 부분에 집중력도 강하지만은 좀 목표가 분산되는 산만할 수 있는 그런 구조예요. 근데 이제 이분은 그것을 여기서 살짝 여기 여기 순대요. 토극수를 하니까 여기 조절이 좀 돼요. 두 개지만은. 그렇다면 이제 이분은 집념이 대단히 강한 사람이고 경쟁심도 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집중도 대단히 강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다른 부분은 이제 보면은 뭐 특별한 생각은 없고요. 근데 이분이 이제 사주에 이제 이게 있는 부분이고 없는 부분을 찾으면은 이분은 화가 없어요. 화가 없고 또 목이 없어요. 두 개가 없어. 이분한테 화는 뭐냐면은 흔히 말하는 관이에요. 그지? 관이 없으니까 관운이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관이 없어도 상당히 고위직까지 가는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주변에 보면. 그지? 그래서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관이 없다는 얘기는 통제 기능이 없다는 얘기예요. 통제 기능. 그는 스스로의 감정 통제라든지 아니면은 뭐죠? 아니면은 통제받는 것도 싫어요. 그래서 그냥 관이 없어갖고 직장생활 공무원이 안 되는 게 아니고 그런 곳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버티기가 쉽지 않아요. 왜? 기질이 이렇게 강한데 자존심 대단히 강한데 위에서 이래라 저래라 시키면은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봐야 되죠. 그 다음에 이 화라는 놈이 없으면 화는 뭐야? 불이잖아요. 불. 자, 불이 없다는 얘기는 가슴에 뭐야? 몸 중에 불이 뭐 진짜 불이 있는 게 아니고 심장이 약하다. 근데 그것도 심장이 약하다고 당신의 심장이 약해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사주로서 질병을 그렇게 세세하게 저는 볼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지? 왜냐하면 그렇다면 뭐 한의학이 왜 필요 있어요? 그지? 우리는 동양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오행으로서 사람의 정신을 부숴가는 사주와 그지? 기의 흐름. 사람의 육체를 판단할 수 있는 오행이 있죠. 오운육기라고요. 한의학에서 공부를 하죠. 그래서 저는 항상 제가 수강생들한테 그럽니다. 사주에 나오는 질병론, 그지? 뭐 적정수로 보더라도 질병론이 좀 있는데 그걸 가지고, 그지? 한의대 6년 동안 열심히 공부한 사람들 욕보이지 마라. 그지? 마치 사주 공부 좀 해가지고 막 그거 가지고 당신은 간이 나빠, 당신은 뭐가 나빠 그런 얘기는 좀 자기 분수를 좀 넘어선 그런 얘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병보다는 화기가 없다는 얘기는 심장이 약하다는 얘기 아니고 열정이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이. 그래서 뭔가 가슴이 뜨거워야 되는데 그런 뜨거운 면이 좀 약할 수가 있겠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거는 성격에서 나오는 거죠. 뭔가 하나를 하면 막 흥분이 되고 그지 막 이래야지 뭔가 하는데 그런 분이 없고 좋게 말하면은 아주 이 사람은 이성적이고 차분하죠. 신중하고 그렇게 보는 거죠. 그 목이 없는 거예요. 목이 없다는 이 사람한테는 재예요. 재하니까 뭐냐면 재물이잖아요. 그지? 재물. 재성이 없으니까 또 재물이 없다 그래요. 재물이 없다 그래요. 그것도 저는 이제 반대를 하죠. 재물이 없다고 재성이 없는 사람 아니에요. 그지? 저한테 상담하러 오시는 사장님들 중에서 재성이 없는데도 돈을 엄청 많이 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지? 돈은 어떻게 벌까요? 운으로 봅니다. 그지? 그래서 우리 흔히 말하면 운칠기삼이다 사업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얘기를 왜 버립니까? 다 이유가 있는데요. 그래서 재가 없다는 것은 재물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사람이 재물을 관리할 능력이 없다고 보는 거죠. 이게 심리사주예요. 그래서 이분은 뭐냐면 재성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내가 이걸 투자해야 될지 투자를 안 해야 될지 접어야 될지 이런 판단력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죠. 또 돈이 딱 들어왔어요. 들어왔으면 이걸 숨겨놓고 축적을 시켜야 되는데 그걸 못해요. 그냥 있으면은 누가 투자할 걸 할 때를 막 얘기를 하면은 이거 돈 벌까 하면서 투자를 해버리는 거예요. 어떨 때? 운이 없을 때. 근데 이게 이제 재무 관리 잘하고 꼼꼼한 사람은 운이 없더라도 투자를 잘 안 해요. 신중하죠. 네. 재무 관리에 신중함이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이거는. 그지? 또, 이 목이 없다는 얘기는, 목은 뭐냐면은 나무잖아요. 사람으로 치면 애들이에요. 애들과 나무의 특성은 활발한 성장, 자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활발한 움직임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분은. 전체가 금수가 많고요. 그래서 이분은 차갑고 냉철하고 차분하고 이성적인 면이 있지만은 활발하고, 그지? 역동적이고, 그런 면도 떨어지고, 가슴 일정도 떨어지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까지 알았더라면은, 그지? 이분의 진로에 대해서 상당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런까지 우리는 이제, 이 사람이 지금 45세인데, 지금 있는 상황을 들으면서, 여기까지를 우리가 유출해 봐야 됩니다. 선택을 잘했는가, 잘못했는가. 그지? 그런 부분이 계속 미치는 거예요. 자, 이분은 어떤 때 운이 좋나 하면은, 운이 화운도 좋고요. 목운도 좋아요. 그지? 수운도 괜찮아요. 나쁘지 않아요. 그러면 상당히 유리한 구조를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 사람이 45세까지의 뭐 직장에 취업한 적도 있지만은, 아까 통계이기 때문에 수가 안 맞아서 나와버린 거예요. 지금 현재 흔히 말하는 이분은 직업이 없는 상태예요. 그지? 관이 없어서 못할까요? 그건 아니라고 보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어떻게 접근을 하냐면은, 자, 이분은 어릴 때 진로 선정을 잘 못하신 분이에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제가 그렇게 상담을 해드렸어요. 왜 그러냐면 이분은 공부는 잘했겠죠. 집중력이 대단히 강한 분이에요. 신념도 강하고 집중력 강하고 그 다음에 뭐냐 아주 뭔가 이런 의문이 많은 사람이에요. 추적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공부를 잘했잖아요. 물론 이제 이렇다 해서 뭐 다는 아니지만은 기본적으로 IQ가 있겠죠. 그 집안에. 그래서 이분은 흔히 대한민국의 최고 학부를 나온 사람이에요. 그지? 여기 중에서 아주 뭐냐면은 상당히 커트라인, 이 중에서도 커트라인 아주 높은 과에 나오신 분이에요. 네. 그럼 이 사람은 이게 살아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직장에도 들어갔었답니다. 처음에. 들어갔는데 그 후로는 뭐냐면은 시기를 놓쳐버리니까 아무리 이분이 명문대 출신이라도 자기가 원하는 이 자존심을 만족시킬 때를 찾기가 힘들죠. 그러면은 그래도 막 움직일 건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람은 화기도 없고 그죠? 뜨거운 그죠? 그런 것도 없고 그 다음에 활동력 떨어지니까 이분은 뭐야? 차분하니까 숨어버리는 거예요. 주저앉아 버리는 거죠. 여기. 이게 이제 기본 구조예요. 제가 판단한 거예요. 물론 본인하고 다 조율해가지고 인정을 한 부분이에요. 그지? 그래서 이제 이분이 그러면은 앞으로 어떨 것인가 이걸 안 봤습니다. 이 사람이. 근데 화, 목, 수가 좋은 운인데 이 사람이 이때부터 화로 왔단 말이야. 지금. 화로 왔거든요. 화로 왔는데 이때는 일단 좀 약하지만 화로 왔는데 왜 그러면 좋지 않을까? 화로 왔는데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의문이죠. 우리가 이제
이걸 풀어줘야 되죠. 왜 화가 썩 좋지를 못했나 하면은 화가운이 왔는데 이 사람이 화기가 없는데 화기가 왔으면 또 관운이에요. 보통 하면은 야 관운이 왔는데 우리 이제 전문 용어로 이게 신강사주라 그래요. 강한 사주에 통제할 수 있는 화운이 왔는데 왜 이 사람이 집에 계속 있었을까? 그지? 이걸 사주로만 풀면 안 되죠. 그지? 이미 이 사람은 그런 기운, 자기가 페이스에서 한번 떨어졌죠. 근데 보통 일반인들은 떨어져도 다시 올라갑니다. 그지? 여자면은 상당히 높은 하이 레벨이 있는 사람들이 한번 떨어지고 나면은 어느 정도 뒷받침이 없으면 일어서기가 어렵죠. 떨어지는 그 힘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것도 생각해야 되죠. 그러니까 사주만 갖고 판단하는 문제는 아니라고 보는데, 자, 근데 왜 이제 이렇게 되냐면은 이 사람이 이 수의 기운이 대단히 강해요. 응? 가을이니까 습한 것도 많고요. 그리고 이 사람은 이 화운이 여기에 들어가서 작용을 해야 되는데 작용하기에는 너무나 그지 강한 습기가 많아가지고 이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응? 마음은 떠 있는데 화가 왔으니까 떠 있는데 실제로 작용력이 떨어진다고 보는 거죠. 실제로 작용력이 떨어졌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리고 자 그러면 어떨 것이냐? 당신은 뭐라면은 당신은 이때부터 여기까지가 결국은 지금까지 축 처져 있었던 이유는 처음에 정말 최고의 위치까지 달리다가 거기서 한번 실패한 거기다가 그지? 그 충격에 이 사주 자체, 자기 기운 자체가 일어설 수 있는 역동성이 있었으면 일어설 건데 한번 꺾이니까 쳐져버린 거죠. 쳐져버린데 운이 왔는데 이 운이 이것을 쳐진 것을 기운을 들어 올리기에는 역부족이었다고 나는 판단한다. 그렇다면은 당신은 이때부터는 얘기가 달라진다. 달라진다. 어떻게 달라지냐면은 천간에 이제 하늘에 화가 오면은 이 부분이 작용할 것이다. 그지? 명리 좀 공부하신 분들은 이거 들어가면은 병신 합수가 되는데 아닙니다. 저는 이제 다르게 좀 보고요. 천간에 화가 들어가면은 이 차가운 기운에 그지? 차가운 금의 기운에 화기를 주기 때문에 상당히 차가움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흐린 날씨에 날이 맑아지죠. 그래서 분명히 뭐냐면은 그런 부분에 역할을 할 것이다. 그 다음에 여기는 비록 토지만은 토생금을 하지 않는다. 그지? 왜냐면은 이게 봄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부분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요소도 있다. 그래서 이때 부분에 보면은 이제 나이가 더 지나면은 이때 지지에 다시 화운이 옵니다. 목화운이 옵니다. 언제부터요? 2000? 몇 년 후입니까? 자, 지금 신유, 술, 해, 자, 축 4년이죠. 지금 3년 남았는데 4년. 그러니까 49세쯤 되겠네. 그죠? 49세쯤 되부터 이분은 목화운이 같이 옵니다. 그러면 다시 이제 이분은 20년간의 천간의 목화가 같이 옵니다. 이때 뭐냐면은 해에서 오는 운에서 해마다 오는 그죠? 올해 정유년 이런 것들 이것이 겹쳐질 때는 상당히 목화가 겹쳐질 때는 상당히 강하게 발복한다고 보는 거죠. 또 그리고 이제 또 우리 흔히 말하는 재운이라는 것은 재화를 운용할 수 있을 때 훨씬 더 유리한 운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분한테 제가 설명을 드린 게 뭐냐면은 원래는 이 관운을 이용해서
당신은 최고의 학부를 나왔으니까 그렇게 가는 게 맞았는데, 그지? 물론 맞는데, 근데 그런 쪽으로 잘못 갔다. 그지? 왜냐면은 당신은 사주에 관이 없기 때문에 통제된 생활에 들어가면은 상당히 깝깝하다. 그지? 버티기가 쉽지 않다. 그렇다면은 이 관이란 틀 속에 있기도 어렵고, 이 들어오는 관의 운마저 작용을 못하니까 이게 사실은 무용지물이다. 그래서 운에서 관이 온다고 무조건 다 좋은 것은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지? 그래서 이 부분에서 자, 앞으로 4년 후에 49세부터 재성운이, 재물운이 약 30년 가까이 오는데, 그러면은 지금까지 전공에서는 이분은 공직에 갈 수 있는 그런 거예요. 그지? 그러면 그쪽에 포기하고 이쪽으로 가라. 이쪽으로. 이미 시기도 놓치지 않았느냐. 살아야 될 거 아니냐. 100세를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쪽으로 포인트를 맞춰서 하면은 당신은 이 대학을 나오는 이 부분이 플러스 알파 작용을 할 것이다. 그지?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뭐냐면은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예? 여러 가지.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는 화 기운과 목 기운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지? 막 사업을 한다, 그렇게 돈을 벌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다. 그럼 어떻게 벌어야 되냐? 당신 태어난 꼴대로. 어떻게 해요? 연구하고, 탐구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뭐냐면은 예술적 감각이 있다. 그지? 예술이라고 그림 그리고 음악하는 건 예술이 아니다. 예술의 명리에서 예술의 파트는 감각, 흔히 우리 촉이라고 그랬죠. 이런 것이 필요한 직업에서는 상당히 뛰어난 당신의 역량을 발휘할 수가 있다. 그지? 그게 전문직이고. 그걸 했을 때 충분히 당신이 명예를 회복할 만큼 많은 재운이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덧붙였죠. 길지 않다. 또 제가 제 지인의 동생이니까 제가 아주 친한 분이죠. 내가 멀리도 안 가니까 이혼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지겠다. 수풍정이. 예? 만일에 이혼해서 이런 식으로 활동을 하는데 뜨지 않으면은 내가 책임지고 수풍정이 책임지고 물러나야 될 거 아니냐. 내 말에 대한 책임을 못 졌으니까. 그래서 그때 한번 하자. 나는 내가 확신을 하니까. 그래서 당신이 만일에 이혼에 못 든다면은 나는 이 수풍정이나 상호를 쓸 자격이 없다. 그러니까 이분도 뭔가 이제 이혼이 끝나가면서 준비를 할 생각을 하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이제 깜깜했겠죠. 깜깜했으니까 어느 정도 명리를 조금 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설명하기 쉬웠죠. 또 똑똑한 분이니까 아주 괜찮은 분이었어요. 아주 총명하고 논리적으로 차분하고, 그죠? 겸손하고, 좋아. 한 가지 이제 추가로 딱 생각한다면은 이분은 받아들이는 기능이 금이에요. 그래서 남의 얘기를 쉽게 잘 받아들이게 하고요. 시간이 많이 걸리는 분이에요. 예? 재능 있는 분이니까 앞으로 이분이 이분에서 얼마만큼 어떤 식으로 자기 역량을 발휘할까, 그 부분이 저로서도 상당히 궁금한 부분이죠. 한번 지켜볼 일입니다. 오늘은 시어분, 아주 대한민국 최고의 학벌을 가진 분, 역량을 가지고 아주 공부를 정말 잘했답니다. 물론 그래서 그것을 갔겠죠. 그리고 그렇게 오만하지도 않고 참 좋은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보면서 이 자체에서 뭐 그런 게 없어요. 그지? IQ가 좋았을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운과 그 사람의 적성, 그지? 그런 부분을 연결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